존경하는 손여보 목사님 비롯한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구미 애국 시민 여러분, 우선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무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구미 맞습니까, 여러분? 구미는 저에게 참 특별한 도시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구미에서 수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미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고, 그리고 구미 시민 여러분들을 가족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윤상현 구미의 가족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받아주시겠습니까? 구미는 보수가 태동된 보수의 성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미는 불세출의 영웅, 불멸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에서 풍요를 일궈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신이야말로 구미의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박정희 정신이야말로 구미의 자존심 아닙니까, 여러분? 구미 곳곳에 박정희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정희 정신을 일궈낸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태를 겪으면서 3대 검은 카르텔 세력, 좌파 사법 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종북 주사파 카르텔 세력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불굴의 정신,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을 척결하고 탄핵 심판이라는 불구덩이에 놓여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탄핵을 반대합니다. 탄핵이야말로 체제 탄핵이요, 미래 탄핵이요, 후손들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7, 8년 전 우리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시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무지막지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정치를 독재하고 경제를 폭망시키고, 그리고 외교 안보를 해체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각하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절차의 불공정, 불법, 정치의 편향음을 여실히 나타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학계의 최고 태두인 허영 경희대 명예학 교수께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10차례가 넘는 위법을 저질렀고, 이런 식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절차적인 흠결, 절차적인 불공정, 그리고 절차적인 불법은 결코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탄핵 각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탄핵 각하만이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탄핵 각하만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탄핵 각하만이 저 무자비한 민주당 민주학당의 입법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수의 성지 이 구미 역에서부터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우리 다 함께 탄핵 각하 열차를 힘차게 출발시킵시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출발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되셨죠? 우리 탄핵 각하 열차를 타고 힘차게 출발합시다. 우리 모두 탄핵 각하를 힘차게 외칩시다, 여러분.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애국 시민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국민들 덕분에 우리 대통령 탄핵 재판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손현보 목사님을 비롯한 세이브 코리아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의 거짓 내란 선동의 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대통령 구속 취소되었습니다. 공수처의 불법 수사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3명의 검사 탄핵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발전 발표입니다. 여러분, 민주당 석고대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기 탄핵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홍장원의 가짜 메모, 곽종근의 가짜 진술, 조작과 회유와 협박으로 된 그 내란몰이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내란죄 뺀 사기 탄핵, 그리고 가짜 내란몰이로 대통령 불법 구금 불법 수사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가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 내란 사기극 끝내려면 우리 탄핵 각하되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무효인 탄핵 이거 각하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계엄이 끝나고 나서 내란몰이 선동으로 10하루 만에 탄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란죄를 범한 곳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조기 대선 정권 찬탈을 위해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178번이나
대통령 퇴진 운동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29번의 줄탄핵으로 13명의 공직자가 직무 정지되었습니다. 5명은 그 자리에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국정마비 세력 누굽니까? 방통위는 174일 동안 업무가 정지되고 감사원은 98일, 중앙지검도 98일 업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직무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아직도 못 돌아옵니다.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 뻔한 사유인데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우리는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덕수 대행 빨리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마디로 이 이재명 민주당의 국정마비의 공범 아니냐, 뻔한 것을 왜 결론을 안 내리느냐. 여러분 한번 외칩시다. 빨리 결론 내려라. 탄핵 폭주를 멈추게 하라. 여러분 맞습니다. 방탄 졸속 탄핵으로 대한민국의 민생을 망치고 법치를 마친 것은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수괴범 아닙니까? 이제 우리 이재명의 민주당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탄핵을 남발한 것, 바로 직권남용죄로 우리 고발해야 합니다. 또 손해배상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우리 본때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용기 있게 행동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여러 가지 공과가 있지만 저는 늘 말합니다. 용기 있는 대통령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극좌 세력, 그리고 암약하는 간첩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공개된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 보면 북한 지령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퇴진이 추모다. 그래서 대통령을 쫓아내고 끌어내리는 것을 하여라. 그 문구 그대로 민노총과 민주당이 늘 그것을 들고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릴 것이냐의 바로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심장은 멈춰버립니다. 대한민국은 극좌 세력의 그런 극좌 세력이 판치는 곳으로 바뀔 겁니다. 이제 용기 있는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용기 있는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이번 탄핵 사태 동안 똑똑히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암약하는 극좌 좌파 세력, 그리고 거기에 기생하는 기생 세력, 그리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기회주의 세력을 알았습니다. 이를 모두 분쇄해야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용기가, 여러분들의 행동이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대만을 방문했을 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당시 늘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의 방파제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 방파제, 자유의 끝에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힘으로 자유의 파도를 만들어서 북한 땅에 우리 힘들어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안기는 그날까지 자유의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들어 봅시다. 그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무효 탄핵 각하로 직무 복귀하는 그날부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회의원 장동혁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장동혁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국 시민 여러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고치실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오늘의 이 거대한 함성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같은 낙인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자 민주당은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3,000명을 동원해서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 구속했습니다. 내란죄로 기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쓰레기 더미 위에 쌓아올린 모래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은 결국 불법 구금 상태에서 탄핵 재판을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내란죄는 공소 기각될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믿고 감히 탄핵을 인용하겠습니까? 불법 구금된 대통령을 신경질적으로 째려보면서 초시계를 들고 입틀막을 했습니다. 그런 재판을 해놓고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탄핵을 인용하겠습니까, 여러분? 홍장원, 곽종근, 그리고 민주당이 선거과 조작으로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은 이제 그들을 구속할 범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내란죄 빠진 탄핵소추안은 여러분 매주 없는 된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길이 남을 사기 탄핵입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내란몰이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깨구락지 신사가 되었습니다. 내란몰이로 가장 멘붕에 빠진 사람은 문영배입니다. 친구 믿고 헌재 소장 한번 해보려고 몰빵했다가 쪽만 팔고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여러분, 탄핵은 기각될 것입니다. 문영배는 물도 붓지 않고 탄핵밥을 지었습니다. 어서 묻고 집어서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6명이 채워졌다면 낼름 퍼서먹지 왜 지금까지 뜸만 들이고 있겠습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이 왜 이토록 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탄핵이 기각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망언역 인명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더욱 발작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무슨 짓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희대의 작범 이재명의 목숨이 달린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들은 아버지 이재명을 위해서 싸우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조작과 선동은 우리의 이 거룩한 분노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행동은 용기에서 나옵니다. 용기는 신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절대 전체주의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힘을 모아서 끝까지 싸웁시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세이브 대한민국, 세이브 윤석열을 외치겠습니다.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 빨갱이라면 지긋지긋 징글징글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아빠를 따라 오래전부터 아스팔트 인생을 살고 있는 꿈을 만들어가는 신인연합 청소년 대표 이드보라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삼권이 분리되어 서로 견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헌법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압법을 발휘해서 대한민국을 무법지대로 만들고 탄핵을 밥 먹듯이 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현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재명도 맞지만 더불어 공산당입니다. 더불어 공산당은 불법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더니 정과 사범 이재명은 자기가 마치 대통령이냐 은행장들을 불러놓고 호통을 치며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재명, 네가 대통령이냐? 여러분들도 같이 합시다. 이재명, 네가 외교권이 없는 우원식 국회의 장은 중국 시진핑을 만나서 중국인 무비자 입법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우원식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원식, 네가 대통령이냐? 중국 공산당의 초안전에 맞서 아스팔트에 나온 국민들을 향해 문재인은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이며 현중정서 자극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재인, 네가 중국 대변인이냐?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재판관이 음란물이나 보고 이게 뭡니까?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저 빨갱이들에게 짓밟힌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빨갱이들과 싸워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계몽령을 선포하고 불법 탄핵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합니다. 구호하겠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제가 중국 공산당 하면 여러분들이 꺼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자유대한민국 만세! 네, 카이스트 노승주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인 간첩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95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은 7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인육을 먹고 마약을 퍼뜨리는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무비자로 들어와 간첩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정보법 7조에 따르면 모든 중국인은 공산당의 간첩 행위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중국인은 잠재적 간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해결책은 중국을 적국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중국과는 이미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고 무엇보다 중국은 6.25 전쟁의 침략국 아닙니까?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휴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학가에서는 탄핵 반대가 확산하고 반중 정서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CCP 아웃을 외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의 원흉이고 부정선거의 주범입니다. 중국을 상대로 소송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받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중국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내 자산을 몰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적국 CCP 아웃! 중국은 적국 CCP 아웃! 감사합니다. 서울대 김민섭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 대표 김민섭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상호 견제를 통해 운영되는 국가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습니까? 입법부, 특히 거대 야당 민주당은 자신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격하신 바와 같이 우리 자유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빠르고 쉽게 체포되고 구속됩니다. 그러나 8개의 사건,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받는 피의자라도 거대 야당의 대표 민주당이라면 절대로 구속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통령, 총리, 장관, 기관장, 검사를 불문하고 줄 탄핵을 자행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당 맞습니까?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29번의 탄핵, 예산안 폭거, 간첩법 반대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87년 이후 골았던 고름이 2024년 계엄이라는 바늘로 터져버린 것입니다. 탄핵 재판이 각하되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하시면 지금과 같이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제왕적 이회제를 국민과 함께 혁파해야 합니다. 종북 주사파가 장악한 대한민국 절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 부국의 대통령 박정희, 구국의 대통령 윤석열까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 모두 함께 지켜냅시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영남대 김태우 학생입니다.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세우신 영남대학교 재학생 김태우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론을 끝까지 몰아 헌재에게 대통령 탄핵 각하를 선고하게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를 복귀하시면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것입니다. 저들이 수십 년간 노력하여 뿌리내린 좌파 카르텔은 절대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제재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에게 나라를 구한 구국 영웅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법과 상식이 무너진 이 땅에 기초를 다시 세웁시다. 자유롭고 정의롭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재건합시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헌재는 탄핵을 각하하라.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경북대 조용준 학생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시국선언 발표자 조용균입니다.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님이 공수처에 불법으로 체포될 당시 저는 주저하지 않고 공수처가 있는 과천 청사로 달려가 탄핵 반대의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공수처의 불법 체포, 조사, 구속이 시작된 바로 그날입니다. 이번 중앙지법의 결정으로 공수처는 민주당의 그 알량한 권력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며 불법으로 수사를 감행하는 범죄 집단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맞습니까? 저들은 이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수장, 군 통수권자를 52일 동안 불법으로 구금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이제 모두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란 세력 누구입니까? 진짜 내란 수괴 누구입니까? 반국가 세력은 이제 선전, 선동, 모략을 당장 멈추십시오. 이 도시 어떤 도시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나신 이 자랑스러운 도시 구미에서 당당하게 외치겠습니다.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부정과 불의에 맞서 우리는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전남대 강인묵 학생을 소개합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올라온 전남대학교 2, 3학번 강인묵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좌파들의 선정에 속아 여러분들을 구구단체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계엄령 이후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애쓰셨던 선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밤낮으로 투쟁하신 어르신들, 그 피와 땀으로 지킨 자유가 바로 누구를 위한 자유였습니까? 바로 저희 같은 청년들을 위한 자유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2030 그리고 10대들이 깨어난 결정적인 이유는 전환길 선생님과 그라운드 씨의 영향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어르신분들의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그 애국 심정을 우리 청년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희 청년들과 어르신분들은 함께 나아가 결국에는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도록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 여러분들은 만세를 외쳐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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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I am 크리스찬 전환길입니다. 네,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구미에 왔는데 중소도시라서 사람들이 적게 올 줄 알았는데 보다시피 끝이 안 보이네요. 구미시와 또 이 지역 주변에 많은 애국 시민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저에게 중요한 시점에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계시고,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나오신 분은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있게 될 탄핵 소추 심판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들의 이러한 응원과 그리고 이 대한민국,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열망 덕분에 반드시 탄핵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시스템 정상화시키고 직무복귀시키고 다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오늘 구미시에 오는 길에 여기 구미가 또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옥천에 들러가지고 유경수 여사님 생가에 들러서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님 생가에 들러서 역시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세계 국력이 6위입니다. 군사력 5위, 그리고 제조업 강국 5위. 이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의,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국가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전쟁 없이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잘 막아내고 공산당을 막아내고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주한미군이 우리를 잘 지켜주고 우리 국군 여러분께서 지켜준 덕분 아니겠습니까?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든든합니다. 이곳 구미에 왔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1960년대 우리나라에 그렇게 가난했던 대한민국 북한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셔서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느냐 하면 64년도에 우리나라 수출이 1억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13년 뒤 1977년에는 수출 100억 불이 되었습니다. 무려 재임 기간 동안에 수출이 100배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우리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 베트남 가서 공산당 막는다고 희생하신 우리 파병 장병 여러분 희생 덕분에 그렇게 해서 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 벌어온 돈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경부 고속도로를 닦았고 포항제철 만들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으니 그때 베트남 파병 때 희생하신 또 헌신하신 그분들께도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베트남 파병 용사입니다. 뿐만 아니고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농어촌 근대화시킨 덕분에 다행히도 보릿고개가 없어지고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 모든 업적들이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님 덕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훌륭한 지도자와 그리고 단합하는 우리 국민 덕분에 짧은 기간에 그리고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우리가 2차 대전 뒤에 신생 독립국이 140개국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선진국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러한 경제성장과 산업화와 동시에 또 YS와 DJ와 같은 이런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영국이 200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40년 만에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또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역사 강사로서 지난 12월 3일 비상기원부터 100일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여기 오신 분들께서는 다들 보수 우파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애국심이 너무나 강한 분들께서 오셨겠지만은 또 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그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와 반대편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중도인 분들께서 오늘 제가 역사 강사로서 팩트에 근거해서 있는 그대로 지난 100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가는 본인들이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바로 이제 다음 주 정도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100일 동안 한 번쯤 정리하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전환길이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그리고
직무복귀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장 속에는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주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030 세대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0일 전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즉시 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다 라고 부르면서 언론에서도 똑같이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다 라고 내란 속에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지만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 77조에 보장된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내란이라고 하는데 사실 내란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즉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도 없고 헌법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리고 2시간 만에 민주당에서는 바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부상자나 또는 희생자 없이 평화롭게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비상계엄 직후에 한 열흘 정도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에다가 드론이나 풍선을 보내가지고 국지전을 도발하고자 하였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은 원래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외환죄를 덮어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외환이라는 것이 IMF 외환위기 이런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한국으로 침략을 유도해서 환란을 일으키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다가 드론과 풍선 보내서 외부에서 환란을 초래하고자 라고 민주당이 주장했는데 지금은 조용하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외환죄라고 덮어씌우려고 했던 민주당의 거짓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과연 그럼 내란죄는 성립이 될까? 여러분, 민주당에서 내란죄를 덮어씌우려고 뭘 했느냐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의결 못하도록 끌어내고자 했다라고 덮어씌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거짓말을 또 했지요. 민주당 김병주 의원, 박범계 의원 그리고 부성찬 의원이 주도해가지고 곽종건 특전사령관을 회유했습니다. 그 음성 녹음까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내용은 곽종건 사령관한테 야, 네 내란죄다, 큰일 났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거다 라고 하니까 곽종건 사령관이 겁이 나서 민주당에 회유가 돼가지고 결국은 민주당이 조작을 하게 해가지고 그 곽종건 사령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닌데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거짓말을 덮으시었지 않습니까? 그 조작한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명단을 이렇게 메모하라 했다고 해서 국정원 차장 홍장원에게 명령했다 하는데 그 홍장원 역시 거짓말 메모 아닙니까?
그 거짓말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라고 역시 메모를 조작한 것조차도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해서 내란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다가 조작을 한 것이 거꾸로 이제 다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혹시나 이 중에서 숨어서 듣고 계시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외환죄로 덮어 씌우려고 하다가 외환죄로 덮어 씌우려고 했던 것도 거짓말로 드러났고, 내란죄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도 역시 또 민주당에서 조작하고 회의에서 거짓 증언하게 했다는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진정한 내란 범죄 일으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여러분, 내란을 일으키고 조작한 것은 누굽니까? 민주당은 이제 답변하라. 두고 역사상에서는 내란을 조작하면 삼족을 멸하라고 했는데 삼족을 멸하진 않을 테니까 양심 있으면 민주당은 해체해라. 두 번째, 오늘도 어떤 방송사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석방시키는 것도 옳지 않다, 왜 내란 수괴를 석방시키느냐 하던데, 여러분, 혹시나 이 중에서 초등학생 정도 지적인 수준만 되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중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사회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 벌써 4개 범죄, 전과 사범에다가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것도 뭐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지요. 북한에다가 돈 갖다 준 거 알고 있습니까? 대북 송금 800만 불인가 갖다 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이만저만한 범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 우파들은 이재명 보고 당장에는 너 임마 잡범이야 라고 말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3심, 2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한테 우리가 범죄자라고 부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재판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1심 재판도 받지 않았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공평하게 적용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입니까? 무죄입니까?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들었습니까? 중학교 학생 여러분 들었지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 언론사가 있으면 그 언론사 모두가 가짜뉴스 언론사입니다. 기자분들 똑바로 들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기자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이런 방송을 한다면은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당신들 언론사는 전부 다 가짜 뉴스 언론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세 번째, 내란죄도 그래서 부르면 안 되고, 내란은 윤석열 대통령 이런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조작을 했는, 조선시대로 따진다면 삼족을 멸할 만큼 민주당은 지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전사령관 불러서 회유했는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 부성찬 의원, 그리고 박범계 의원들은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은 탄핵정국이라 침묵하지만은 그 사람들 이번 탄핵정국 지나고 나면 잠 못 잘 겁니다.
박선원 의원은 역시 홍장원 메모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두고 보시면 원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다시피 전한길도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직 진실만 말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조금 전에 봤다시피 외환죄 덮어씌울 정도도 거짓말, 내란죄로 덮어씌울 정도 거짓말, 내란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란이라고 말하는 민주당 또 거짓말. 결국은 우리 보수 우파의 진실을 추구하는 우리 보수 우파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라는 거짓말로 덮어씌우고는 내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다가 수사권을 맡겼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잘못되었다. 왜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느냐? 오직 내란죄는 경찰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공수처가 수사를 자꾸 하지? 알고 보니 그 공수처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끈앞불 우리법연구회 후신 국제임금법 연구회 소속이었고,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해준 서부지법의 이순영 판사, 신한미 판사 모두가 오동훈하고 똑같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임금법 연구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하는 잘못이 최근 서울중앙지법 쥐기현 판사에서 공수처 수사가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것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법적으로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억제로 수사를 했고, 또 체포 과정에서도 불법적으로 체포를 했고, 그리고 영장도 불법으로 발부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서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은 검찰로부터 고발이 되어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또 거짓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정도만 되어도 불법 체포에다가 불법 구속에다가 이 정도만 되어도 미국 같으면은 벌써 윤석열 대통령 무죄로 석방되고 벌써 이 사건이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왜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침묵했던 사람들, 민주당이 거짓으로 덮어씌우는데 거기에 동조했던 언론들의 선동 때문이고,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그 민주당 안에 민주는 하나도 없고 밀어붙이기시 불공정과 상식을 다 무너지게 한 그 민주당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구속영장 신청하는 날 기억나십니까? 그날 밤에 서부지법 앞에 있던 애국 청년들 일부는 그 감정은 분을 참지 못해서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많은 분들이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그 청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결코 제가 폭력 행위를 편들거나 폭력을 조장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 원인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판단은 여 근처에 계시는 중학생, 초등학생들까지도 알 수 있는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전과자 아닙니까? 현재 여러 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바로 오직 단 한 줄 이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바로 그 차은경 서부지법 판사, 역시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편향대 그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구속수사를 하라고 해서 결국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또 불구속 수사하고 윤석열 대통령만은 구속 수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결 맞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입니까? 2030 세대 여러분 중에서 민주당 지지하는 청년들 답변해 보라고.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고.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관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셔서 알겠지만 선관위, 과연 여러분들도 선관위를 지금 신뢰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무려 비리, 부정이 878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878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비리와 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또 선관위에서 뭐라고 했는지